북한이 인민군 창건, 이른바 건군절 75주년 기념 열병식 영상을 어제 저녁에 공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어제 낮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서 어제 저녁 6시부터는 건군절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특별 편성해 2시간가량 진행된 행사 전반을 중계했습니다. 열병식에서는 사거리가 15,000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이 대거 공개됐으며 특히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형 ICBM 등 무기 체계도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대규모 열병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전술핵 운용부대도 이번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우리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일성 주석을 연상케 하는 검은 중절모와 코트 차림으로 열병식장의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국무위원장. 무기와 병력을 사열했지만 따로 연설은 하지 않았고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김주애도 열병식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지난 7일에 이어 공식 행사에 참석한 김주애를 사랑하는 자제분과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충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병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북한 매체는 주석단에 오른 김주애가 김 위원장의 얼굴을 어루만지거나 귓속말을 하는 모습까지 그대로 내보냈고 열병식이 끝난 뒤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대신 딸 김주애의 손을 꼭 잡는 등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후대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이 제시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신의 만든 무기가 결국 후대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해준다. 이번 열병식에선 우리를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핵탄두 탑재를 추진하는 단거리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을 관장하는 부대로 관측됩니다.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이어 단거리 전술핵 운용부대까지 과시하면서 우리에 대한 위협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인민군 창설 75주년 열병식 영상을 어제 저녁에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인 김주애가 전면에 나선 모습을 공개한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님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위원님.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만큼이나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죠. 딸 김주애가 주석단에 올라섰습니다. 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보다 더 앞세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정은 위원장보다 지금 더 관심을 받을 것 같네요. 처음에 지난해 11월에 처음 김주애로 추정되는 딸이 이제 공개됐을 때만 해도 북한이 이제 국방력 강화나 핵무기 개발할 때 항상 이제 후대를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대를 상징하는 것 아닌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이 공개석상의 5번째거든요. 예. 그리고 그동안도 보면 처음 나올 때도 리설주보다는 이제 김주애가 더 사진이 많았고요. 더 중앙에 서 있었고. 이번 두 번 이제 그 보도가, 그러니까 7일 날 있었던 인민군 창건절 기념전에는 김주애가 가운데 앉았어요. 리설주, 김정은 사이에. 예. 그리고 그 뒤에 조선인민군의 그러니까 최고 실세들, 그러니까 국방상,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그다음에 이제 황병서 차수 뒤를 병풍처럼 두고 가운데 앉았거든요. 이제 그게 북한 역사에서는 뭐 거의 불가능한 최초의 사례고요. 이번에는 또 주석단에 앉았거든요. 예. 주석단에 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일회성이 아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또 이번 이 열병식에서도 의도적으로 김주애를 노출한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좀 두고 봐야 됩니다만, 그러나 이 정도라면은 뭐 백두혈통 김정은 가계 우상화의 본격화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 아들이 갑자기 나온다는 것도 좀 모양이 그렇거든요. 아들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김주애를 띄우려는 정치적 마케팅의 의도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백두혈통에 대한 우상화의 일환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제 후계자가 누구일 것이냐, 김주애의 후계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직 예측하기는 이르다 이런 분석이 지금까지는 더 많았는데 어제 공개된 열병식 영상으로 딸인 김주애가 후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는 글들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확실히 많아졌죠. 예. 왜냐하면 북한은 상당히 봉건적이고 북한 정치 문화에서 여성이 김씨 일가를 하더라도 이 후계자가 되거나 시도하거나 세력을 형성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조차도 사실은 독자적인 세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남편인 장성택, 태어난 장성택이 세력권을 형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은 김정은 같은 경우는 후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상황인 게 아버지 김정일이 70년대 초반에 이제 계모 김성희, 그다음에 이복 동생 김평일 때문에 후계자 선정 과정에서 아주 어려웠거든요. 그다음에 김정은 본인도 20대 중반에 후계자로 등장해서 만 3년 만에 아버지가 죽으면서 초기에 정권이 상당히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특성, 김주애, 한 10살로 추정이 됩니다만, 그리고 후계자를 김주애를 만일에 마음에 먹었다면 장기간에 이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드렸지만 두 분은 봐야겠지만 이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좀 예의가 달라진다. 후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최고 지도자들 앞에 이제 수식어가 붙는데 김일성, 김정일은 위대한이 붙고 김정은에게는 경애하는이 붙거든요. 근데 이제 김주애에게는 처음엔 사랑하는, 이번에도 사랑하는 표현 썼지만 그거는 김정은과 같이 있을 때 사랑하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김주애 단독으로 쓸 때는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여러 번 지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단은 이르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은 후계 수업의 시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군요. 앞서서 아들이 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주애만 공개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지금 추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자녀가 3명으로 추정되거든요. 김주애는 둘째고 첫째는 아들로 추정이 되고, 뭐 일각에서는 아들을 뭐 후계 수업에서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비공개를 한다. 혹은 뭐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다는 설도 있지만, 저렇게 김주애를 중앙에 상징적인 인물로 내세운다음에 갑자기 아들을 내세운다는 건 또 아들의 권위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또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미확인이지만 아들이 있어도 어떤 상태인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또 셋째로 추정되는 인물도 지금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주애를 띄우는, 그것도 이제 뭐 리설주 같은 경우는 사실 사진에서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김주애만 보이지. 김여정은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면 김주애, 김정은 이 후계 선정 과정에서 어려웠던 경험, 아버지 본인을 가진 김정은 위원장이 여성이라는 이 핸디캡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했을 개연성도 지금부터는 좀 주의해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김주애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두고 이제 김여정에게 후계가 이어질 것을 우려한 부인 리설주를 의식한 행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그거는 관심법이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김여정은 사실은 이 김정은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런 그 실권이 없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여정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 아무리 김실가라 하더라도 이 여성이 어떤 능력을 이렇게 행사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핵심은 김정은의 의중인데 김정은이 김여정을 눈치를 본다, 뭐 리설주가 불안해한다. 그거는 북한 정치 문화에서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고요. 그리고 김여정 리설주 설도 사실은 그 팩트가 없는 그냥 어떤 전문가의 멘트에 불과하거든요. 외국 외신에서 그냥 다룬 것뿐이지. 그렇게 본다면
김여정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 근거가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위원님, 그 영상에서 이제 김주애가 등장한 그 장면을 보셨을 때 좀 주목되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주목이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김정은보다 오히려 김주애를 내세우는 듯한 그런 연출의 흐름들이 좀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아버지 김정은의 볼을 만지거든요. 예. 근데 아무리 딸이라 하더라도 북한 정치 문화에서는 이 부모라 하더라도 이 김씨일가 최고 지도자는 거의 신성시대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록영화, 김일성, 김정일 기록영화에서도 또 김정은 영화에서 저런 장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얼굴에 손을 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김정은의 권위와 동급이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장면을 원래 내보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 장면을 내보냈다고 봤을 때 예. 김주애의 어떤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적인 연출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에서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미 냈거든요. 이미 지난해 연말 12월 26일, 31일까지 이어진 최장 6일간의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3일간 연설했거든요. 보고를. 그다음에 당 중앙위 군사위 확대위원회에서도 이미 지시사항을 내렸죠. 뭐 정세 대응, 인민군 훈련 확대, 전쟁 준비 강화 이미 했고, 그다음에 7일날 밤에 있었던 기념연회에서도 장문의 연설을 이미 했어요. 예. 근데 여기 와서 또다시 이제 연설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 위력 과시로 가름을 했다 이렇게 봐야죠. 지금 무기 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체 연료를 넣는 걸로 추정되는 ICBM도 공개했습니다. 이 고체 연료 무기가 의미 있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예, 고체 연료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값비싸고 위력이 큰 거는 액체 연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액체 연료는 이 액체 주입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군사용 모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체 연료는 바로 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화성 17형 같은 경우가 액체인데 발사할 때 이게 콜드런칭이 안 됩니다. 한런칭. 그냥 그 자리에서 무겁기 때문에 쏴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고체 연료 캐니스터에 들어있는 거는 제 콜드런칭이거든요. 저 뚜껑 열고 튀어오른 다음에 화염을 발사해서 날아가거든요.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원형이 되는 토폴도 저런 캐니스터에 들어있고 고체 연료거든요. 그러니까 고체 연료는 신속 발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탐지 추적, 그다음에 요격이 어려워지는 거죠. 위원님, 끝으로요. 화성 17형도 10대 넘게 공개하면서 이거는 미국에 대한 일종의 위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선이 하나 있고, 또 전술핵 운용 부대도 공개하면서 이거는 우리나라를 겨냥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미국과 우리나라에 어떤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화성 17형이 10대가 나온 건 사상 처음이고요. 저건 미국에 대해서 집중적인 대량 공격이 가능하다는 의미고, 전술핵 운용 부대는 전술핵은 사거리 1000km 이내이기 때문에 모두 한반도를 겨냥한 거거든요. 이미 네. 지난해 9월 하순에 한반도를 공격한 모의 공격을 했고, 그러니까 대남 대미 공격 의도, 압박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행보다 이렇게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열병식 영상과 관련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